5% 했어요. 이제 장사 엄청 잘 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포장의, 포장의 원가를 95%까지 낮췄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화장품이 한 개도 안 팔렸어요. 왜? 포장이 거지 같았거든요. 95%까지 줄인 그 포장은 더 이상 화장품으로서 기업의 경쟁력에 오히려 반대되는 힘으로 작용한 겁니다. 기업은 12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품질 경쟁력이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 그 품질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구매 관리자가 한 행위는 6시 방향으로 힘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나가려는 방향이 12시 방향이고 구매 관리자가 한 행동의 방향은 6시 방향이에요. 그러면 그 구매 관리자가 쓴 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판매가 안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좀 전에 배웠던 얼라인먼트라는 개념을 이렇게 써가면서 구매 업무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생각보다 많군요. 그 다음에 우리는 환경을 분석할 때 기업의 외부 환경도 보지만 기업의 내부 환경도 봐야 됩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정보를 수집하는데 일단 정보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게 있죠. 우리는 그 어떤 시스템 위에서 일을 하니까요. 근데 그 시스템을 우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부릅니다. 뭐 발주를 내고 받은 거를 정보 처리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정보로 들어있어요. 그런 거를 내려받아서 분석하기 좋게 그 모아가지고 약간 편집하고 그걸로 분석해서 보고할 때 시각화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스펜드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네, 스펜드 분석과 관련된 책도 소개드리면 스펜드 분석이라고 하는 책 제목으로 나와 있는 한글 책은 없고요. 영문으로 나와 있는 스펜드 분석 책은 전 세계에 한 3권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구매와 관련된 스펜드 분석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소개한 책은 한 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실제로 스펜드 분석이라고 아마존에서 쳐보시면 한 권이 나오는데요. 그 스펜드 분석을 이 스펜드 분석이 지금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예요. 역량이고. 그러니까 스펜드 분석을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책을 한번 꼭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기업 강의를 이제 좀 큰 기업이죠. 그룹사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업 집단들을 대상으로 구매 공급 관리 과정을 뭐 적게는 한 이틀, 3일, 많게는 한 11일, 12일 정도로 과정을 설계할 때는 반드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스펜드 분석에 대한 내용에 더해서 프로세스 시뮬레이션과 같은 조금 더 고도화된 형태의 과정들을 넣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실제로 과정 개발을 해서 강의를 해보면 아마 우리가 이름 되면 아는 그런 기업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역량들이 기본적으로 좀 뛰어날 거예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스펜드 분석 실습을 해보면 따라오시는 분들이 뭐 한 10%에서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툴을 다루고 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나야지만 되거든요. 그리고 통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매 공급과의 기본 과정에서는 정보 수집과 활용이라는 부분에서 스펜드 어나리시스라고 하는 것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어떤 툴로서 또는 방법론으로서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스펜드 분석과 관련된 체계화된 어떤 형태가 있는데 그게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DDL, DE, KB, SA라고 하는 그 데이터 분석의 구성 요소입니다. DDL은 어떤 거냐면 데이터를 여기저기 있는 데이터를 일단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과정에서 이제 에러 같은 것도 있고 또는 통합해서 모으면 형태가 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구조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모을 거냐 이런 게 DDL이고요. 분석을 하려면 요거보다 조금 더 고도화된 그 터치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런 터치를 DE라고 하는 데이터 인리치먼트라고 하는 엔리치먼트라고 하는 형태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데이터 분석을 이번만 한 번 한 거 아닐 거거든요. 과거에도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럼 그 과거에 했던 것들에 대한 노하우들이 이제 KB라는 형태의 모듈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럼 그 과거에 했던 거 참조해서 이제 스펜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스펜드 분석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분석 그 자체가 있고요. 하나는 그 분석한 결과를 사람들이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는 어, 레포팅이 있겠죠. 우리는 이거를 툴에서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 것들의 방법들. 그렇게 본다면 이제 SA라는 과정을 거쳤을 때 우리가 얻어지는 노하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시 KB라는 형태의 모듈 안에 넣었다가 다음에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거 이해하시면 되냐면 어, 스펜드 분석 또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리고 그 구성 요소가 네 가지 정도 있는데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보다 고도화하고 그거를 분석하고 표현하는데 과거의 어떤 노하우들도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그걸 DDL, DE, SA, KB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정도에서 구매 공급관리 기본 학습에서는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 분석의 과정들은 별도의 과정으로 2, 3일 정도씩 직무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구매 공급 관리 직무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집단들은 제가 알기로는 삼성, CJ, 아모레 퍼시픽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아직은 이 정도까지 하기에는 아, 기업 환경이 그 정도 되지 않는 거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품의 정보 수집 및 활용에서 제품의 수요 형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게 됩니다. 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다 뭐냐 하면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비전, 미션, 전략, 목표, 계획이라는 거를 쭉 이어서 설명하는 것 그 위에 환경이나 경쟁력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데이터 웨어하우징 안에 있는 데이터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겠죠. 하나는 제품의 수요 형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서플라이 체인에 어느 단계에 들어가는지 또는 제품은 기본적으로 초기에 퍼지는 단계가 있고요. 굉장히 확산되는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되는 관계가 있고 또 어느 단계가 되면 그 물건이 팔리지 않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환경이 다 다르죠. 그러면 이 환경 단계마다의 구매 전략은 온라인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전략적 제휴라는 공급 관리 방법을 쓰게 되는 거고요. 성숙 단계가 지나면 공급사를 소수화시키고 정예화시키고 약간은 이제 헤어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품의 수명 주기에
구매 전략을 온라인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Supply Market Intelligence라고 부릅니다. 공급 사이드에 대한 시장 정보를 SMI라고 부르는데 반해서 그럼 마케팅에서는 어떻게 부르냐? 마케팅은 수요 시장을 보는 거잖아요. 수요 시장에서 동일한 이런 활동들을 MI라고 부릅니다. 마켓 인텔리전스라고 부릅니다. 구매 공급 관리의 지식 체계에는 기업에서 쓰는 여러 가지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처음에 그 역사에서 보면 생산이 되게 발전을 초기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품질이 발전됐고,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는 기능 부서가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러면 지금 공급 관리라고 하는 기능을 생각을 해볼 때 공급 관리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되게 발전됐던 기능 부서의 좋은 점을 배울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마케팅에서 그 마켓 사이드에 그 커스터머 마켓 사이드의 정보들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마켓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급 관리는 서플라이 사이드, 공급 사이드에 이제 그런 동일한 활동을 해보는 거죠. 그게 서플라이 마켓 인텔리전스고요. 당연히 국내에 소개된 책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최근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존에서 서플라이 마켓 인텔리전스 찾아보면요. 서플라이 마켓 인텔리전스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책은 2권 정도 있습니다. 네.